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매일 주요 뉴스에서 테슬라를 때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문제가 국내의 큰 이슈로 떠오르면서 테슬라 역시 국내 비난 여론에 직면을 하고 있는데요. 실체는 다른 것 같아요. 이 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3%대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하반기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미국 증시 측면으로 봤을 때 앞으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1.39%나 올랐어요. 자, 이러자 S&P 500도 0.97%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뒤로 갈수록 오후 장으로 갈수록 더욱더 상승세가 커졌습니다. 좋은 장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S&P 500과 나스닥은 이름으로써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었어요. 다우지수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최근 2주 동안 가파른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가파른 반등세가 있기 전에 큰 하락이 있었는데 8월 초에 발표되었던 제조업 PMI 지수와 고용보고서가 큰 역할을 했었죠. 특히 이 고용보고서에서 7월달 실업률이 4.3%로 오름으로써 경기 침체 우려감이 크게 들었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난 2주 동안 나왔던 지표들, 서비스업 PMI 지수, 그리고 활용 점정으로 7월달 미국 소매 판매 지수가 굉장한 좋은 수치를 보여주었어요. 자, 이름으로써 미국 경기 침체감 우려가 많이 사그라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변동성은 여전히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11월 달 미국 대선도 있고요. 9월 달부터 금리 인하에 돌입할 예정에 있죠. 굵직굵직한 매크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변동성은 커질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아트라운 TV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마인드 잘 유지해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미국 증시에 있어서 앞으로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역시나 8월 말에 있을 8월 29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겠어요. 일단 금주에 22일부터 24일까지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토요일날 잭슨홀 미팅이 끝나면서 뭔가 성명이 발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다음 주 장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보다는 그 역할은 좀 많이 줄어들 거예요. 파월 연준의장 입에서 어떠한 얘기가 나올지 확실치는 않지만 자, 어쨌든 지금 9월 달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9월 달 50bp가 아니라 25bp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하 확률이 77.5%로 나오고 있어요. 시장 예상에 준하는 잭슨홀 미팅에 성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크게 흔들릴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계속해서 알려드려 왔지만 TSMC 2분기 실적이 괜찮았고 3분기 가이던스도 괜찮았어요. TSMC는 엔비디아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AI 칩을 생산하고 있는 파운드리 업체이기 때문에 TSMC 실적이 괜찮다라는 건 엔비디아 실적도 괜찮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까지도 미국 증시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엔비디아가 4.35%나 오르면서 이러한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월 초에 시장이 이 8월 2일에 발표되었던 미국 고용 보고서 때문에 크게 흔들렸듯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9월 초에 있을 이 고용 보고서 발표가 되겠어요. 8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겠죠? 자, 이게 시장을 좀 흔들어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를 따졌을 때 8월 말까지는 완만한 반등세가 좀 이어지다가 9월 초에 고용보고서 발표 때문에 좀 흔들릴 수도 있겠어요.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지속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나스닥 차트를 보면 아트라운 TV 기준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골든크로스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반등세로 봤을 때는 18,150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오늘 130불까지 딱 찍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상반기 주도주 역할을 했고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엔비디아에서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8월 말까지 나스닥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도 오늘 3.05% 올랐습니다. 222.72불까지 올랐어요. 아무래도 나스닥의 반등, 시장의 반등과 함께 엔비디아도 반등을 하면서 같은 AI 테마로 지금 묶여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가장 큰 성장이 예상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에 대한 가치는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하게 되면 더욱더 크게 부각되기 마련입니다. 금리가 낮을수록 성장주의 가치, 성장주의 주가는 더 잘 올라가요. 그러면서 테슬라가 최근 그러한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는 일단 235불까지는 한번 올라가 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 주가가 잘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테슬라가 그래도 호재를 가지고 있다, 하반기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국내의 테슬라 여론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일단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 이후로 전기차 포비아,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국내에 극도에 달하고 있어요. 연일 미디어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을 하면서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더욱더 안전하다라는 얼토당토안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안전한 건 아니죠. 하이브리드 역시 내연기관 차량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이 날 수 있고요. 기름을 떼기 때문에 불이 삽시간에 더 번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 역시 지금 몰매를 맞고 있어요. 자, 어제 뉴스 중에 포르투갈에서 전기차 화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포르투갈 리스본 공항 근처 렌터카 회사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200대나 차량이 불탔다라고 합니다. 거의 이번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못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우리나라 미디어에서는 테슬라 전기차 화재 포르투갈, 테슬라 화재 200대 불탔다 이러면서 뭐 테슬라 차량이 불을 낸 것으로 지금 포장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뭐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가 테슬라이기 때문에 포르투갈 현지 매체에서도 테슬라로 추정이 된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테슬라 차량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국내 미디어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테슬라 화재로 200대 불탔다라는 듯이 테슬라에 대한 혐오감을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국내 여론에 너무 매몰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국내와는 다르게 전기차 선진국은 다른 모습, 좀 더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7월달 노르웨이 승용차 판매량을 보면 현재 전기차가 94.3%로서 대부분 전기차만, 순수 배터리 EV만 지금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4%, 그냥 하이브리드는 2.5%. 자, 그러니까 어쨌든 기름으로 가는 차량들은 거의 뭐 6%밖에 이제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자, 이게 바로 성숙한 시장의 모습이겠죠. 노르웨이는 글로벌에서 국민 소득 기준 1, 2위를 다투는 고소득 국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 역시 굉장히 눈이 높고 까다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다로운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90%나 넘게 채택을 했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전기차 안정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전기차의 성능에도 지금 만족을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를 뭐 시계열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2020년부터 보여지고 있는데, 2020년 1월 달에는 거의 약 30에서 40% 침투율로 시작을 했던 게 이 배터리 EV였습니다. 현재 그런데 90%가 지금 넘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도 어서 빨리 이러한 모습이 나와야 될 텐데요. 그래야지 우리나라 국내 뭐 현대 기아차라든지 다른 뭐 국내 업체들도 새로운 비즈니스에서 앞서갈 수 있을 텐데요. 왜 이렇게 전기차 불안감을 조장을 하는 것인지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르웨이도 노르웨이지만 바로 이웃 나라인 중국은 전기차에 있어서는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번 6월달, 7월달 기준 전기차 침투율이 거의 50%에 이르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20만 위안에서 30만 위안, 우리나라 돈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에 EV 판매량 1, 2위가 지금 테슬라입니다. 모델 Y, 모델 3가 되겠고요. 자, 누계 판매량으로 보면은 더욱더 엄청나요. 상반기 동안 테슬라는 모델 Y, 모델 3를 합하면 자, 28만 대가 넘게 판매가 되었는데, 뭐 3등부터 10등까지 다 합치더라도 테슬라, 특히 모델 Y 한 개 차종의 전체 판매량에 못 미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이면 테슬라의 저가형 차량, 자, 우리 돈 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대 차량이 나오겠죠. 어쨌든 4천만 원 이하의 차량이 나올 것입니다. 2만 5천 불짜리에서 3만 불짜리 차량이 되겠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연내 FSD가 중국에 출시할 수 있다라는 지금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 두 개가 확실해진다라고 하면 테슬라의 이 리더십은, 배터리 EV 리더십은 더욱더 강화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여전히 중국에서 배터리 EV 판매 선두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전체 글로벌 판매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024년 2분기에 테슬라는 44만 대 정도를 판매를 했었죠. 자, 그리고 주황색은 BYD입니다. BYD도 40만 대 초반 수준의 판매량을 보여주었고요. 자, 아직까지는 내연기관 통틀었을 때 글로벌 판매 1위는 토요타입니다. 하지만 토요타의 전기차 판매량은 정말 미진한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3분기 판매량 역시 테슬라는 지금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분기 인도량은 46만 대 전후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녹색 막대가 한 요 정도까지 올라오겠죠. 아무래도 3분기에도 역시나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에 등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 여론과는 다르게 테슬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매우 잘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듯이 테슬라 역시 하반기 기대감이 높은 요인들이 많아요. 그 첫 번째는 역시나 FSD가 되겠습니다. FSD 버전 12.5.1.3이 나오면서 이게 나오자마자 일반 고객에게도 와이드 릴리즈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버전은 탁월하게 지금 발전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3.6이 12.5가 나오기 이전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2.5.1.3으로 옴으로써 이 버전이 12.3.6보다 14배나 전반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지금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평범한 디스인게이지먼트 개입이 되겠어요. 주행 개입이 일어나는 그 마일수가 14배나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탁월하게 성능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크리티컬한 상황에서의 인게이지먼트, 디스인게이지먼트 그 개입이 자, 그것도 4배나 향상이 됐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개입 간의 마일리지가 길어졌다라는 건 그만큼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더욱더 안전해졌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러자 일론 머스크가 역시나 테슬라가 자율주행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것이라고 장담을 하고 있고요. 자, 테슬라는 미국 회사죠.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영어 문장을 읽어보더라도 미국인은 놀라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며 여기 보시면 America will continue to dominate tech for decades to come 이란 말이 있는데요. decades라는 말은 약 10년을 뜻하죠. 향후 10년간 이 테크 기술 산업을 지배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와 테슬라에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거죠. 테슬라에 대한 기업을 잘 모르면 나스닥 100 지수인 QQQ에라도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테슬라에 대한 믿음과 공부를 지속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투자도 플러스 알파로 더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8월 달이 테슬라 FSD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달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던 일론 머스크인데요. 매크로적으로는 8월 말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지만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8월이 끝나기 전까지 테슬라 FSD 호재가 하나라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단 8월 말까지는 테슬라 주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뭐 특히 스마트 호출 기능이라든지 자동 주차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개선이 되면서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8월 말까지 좋은 움직임 좀 기대해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10일에 일단 로보택시 발표가 있죠. 로보택시 공개가 있는데 이 10월 10일 전후에도 굵직굵직한 테슬라 이슈가 있으니 10월 2일에는 3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을 거고 10월 16일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있겠죠. 3분기 실적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2분기에 있었던 일회성 요인, 구조조정 비용이었죠. 이것도 이제 이슈가 없어지면서 EPS도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인도량도 늘어나고 ESS 메가팩 매출도 여전히 괜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러한 호재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금리 인하라든지 경기 지표, 특히 고용 지표 발표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테슬라는 좀 더 굳건한 모습, 좀 더 하방이 튼튼한 주가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9월달 매크로 지표가 경기 침체 이슈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안 좋은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자,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내년이 정말 기대가 되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포춘 매거진에 이러한 기사가 하나 실렸었어요. 아마 이 기사 역시 오늘 테슬라 주가 상승에 좀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말에 이 테슬라 옵티머스 버전 3가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옵티머스를 더욱더 완벽한 로봇으로 만들기 위해서 테슬라는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자, 옵티머스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모션 캡처 슈트를 입는 근로자를 시간당 48달러에 채용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자, 채용이 되게 되면 로봇의 움직임과 동작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모션 캡처 슈트와 가상현실 헤드셋을 착용을 해야 됩니다. 현재 테슬라 옵티머스 제너레이션 2의 두 번째 버전은 충분히 빠른 걸음걸이와 이 배터리 팩을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요. 자, 이러한 뭐 행동들은요, 요렇게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VR 헤드셋을 쓰고 뭐 모션 캡처 동작을 지금 하면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자, 방금 보셨듯이 인간의 행동을 흉내내기 위해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근로자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일론 머스크가 지난 2분기 어닝콜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년에 테슬라 내부 공장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1,000대 정도를 먼저 생산한다라고 했어요. 내년에 만약 테슬라 공장에 1,000대에 세 번째 3세대 옵티머스가 배치가 돼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국내 여론이 테슬라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국내 여론 역시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1,000대 배치 소식을 알려줄 것입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크게 센세이셔널한 뉴스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년 테슬라 주가 정말 굉장히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옵티머스가 테슬라를 25조 달러 가치로 이끌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조 달러가 되지 않습니다. 약 한 7천억 달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7천억 불의 36배가 되는 게 바로 25조 달러 가치가 되겠어요. 테슬라 주가가 36배나 올라갈 수 있는 게 이 옵티머스로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겠는데, 자, 이렇게 되면 애플 시가총액의 7배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약 뭐 한 15년 전에 애플을 놓쳤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테슬라를 현재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머스크는 이 옵티머스 로봇의 최종 생산량이 200억 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지구의 인구가 80억 명이니까 한 명당 거의 2대가 넘는 수준의 옵티머스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 때문에 우리는 테슬라 투자를 장기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FSD 로보택시 호재와 함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겠지만 역시나 중요한 게임 체인저는 옵티머스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내년에 테슬라 공장에서 이러한 모습이 이루어지길 기대가 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